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보면 정말 좀 어리둥절하지 않으신가요?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가고 비트코인은 뭐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고 AI 관련주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요. 근데 이게 미국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코스피도 연휴 끝나자마자 3,600선을 넘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부동산 얘기도 슬슬 나오고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쩌면 이걸 좀 위험한 거품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기사, 또 전문가 분석 자료,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원인이 뭔지, 특히 지금 AI 열풍이 과거 닷컴 버블이랑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현재 시장은 역시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AI 혁명에 대한 아주 뜨거운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 자료들에서도 계속 경고하듯이 상당한 위험 신호들도 분명히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좋아질 거야 하는 낙관론보다는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근거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죠. 또 연휴 사이에 12만 5천 달러 늘었죠. 잠깐 주춤하나 싶었더니 또 오르는 것 같고 미국 증시 강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코스피도 연휴 끝나고 정말 강하게 반등해서 오늘 장중에는 3,600선 넘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웃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AI 관련주들 정말 질주가 대단합니다. 어떤 분석 보니까 올해 미국 GDP 성장 여기에 40%가 AI 투자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미국 주식 상승분 중에서는 무려 80%가 AI 관련주 높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미국 경제가 AI 엔진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인 건 분명해요. 여러 자료에서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왜 모든 게 다 오르냐. 다른 강력한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국만 봐도 연방정부 셧다운 벌써 2주 넘었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유럽 쪽도 뭐 프랑스 같은 곳 정치 불안정 얘기 나오고 일본은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것도 시장을 흔들고 있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안감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게 좀 낫지 않나? 싶은 소위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달러 약세, 그리고 기존의 법전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에요. 달러 가치가 올해 들어서 거의 10% 가까이 하락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각국 정부들 부채는 너무 많고 중앙은행이 과연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 희석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죠. 그래서 가치가 쉽게 희석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되는 자산들, 예를 들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나라들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 줄이고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이 사람들을 다른 자산으로 막 내몰고 있다. 이런 거군요. 게다가 시중에는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연준도 조만간 금리 더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도 슬슬 나오고 각국 정부도 경기 살리려면 계속 돈 풀 거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어떤 전문가는 지금이 딱 현금은 쓰레기다. Cash is trash. 이 말이 다시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혁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그냥 확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AI가 진짜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약간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면서 관련 기업으로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막 쏠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AI 열풍.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혁명일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한 번의 거품일까요?
이걸 두고 논쟁이 진짜 치열해요. IMF 총재도 지금 AI 기업들 가치 평가가 닷컴 버블 직전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죠. 거기도 소수 기술주에 시장에 너무 쏠려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수익성 문제입니다. AI 분야에 쏟아붓는 돈은 정말 천문학적인데 아직 실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한 분석 보니까 2026년까지 AI 쪽에 투자되는 돈이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을 거라는데 정작 AI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12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크죠. 심지어 MIT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도입한 AI 프로젝트 중에 9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어떤 스타트업은 아직 뭐 뚜렷한 고객도 없고 제품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이런 식의 거래 구조, 이게 포착되면서 순환 거래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마치 자기들끼리 돈 돌리면서 장부상 가치만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품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죠. 아,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아찔한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과거 역사 속에서 봤던 투기 광풍들이 떠올라요.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같은 거요. 지금 AI 붐도 혹시 실체보다 기대감만 너무 앞서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그런 포모, 소외 공포 심리 때문에 만들어진 투기판 아니냐. 이런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는 테덱스 강연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거품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9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AI 기술 자체의 어두운 면도 무시할 수가 없죠. AI 모델 학습시키고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엄청난 물이랑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점점 더 부각되고 있잖아요. 미국 어떤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그 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비용을 일반 소비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 또 AI가 만들어내는 그럴싸한 가짜 정보나 저품질 콘텐츠, 소위 AI 슬럽 문제 같은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한 걱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반론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지금의 AI 붐은 과거 닷컴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주장이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는 건 역시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체력입니다.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닷컴 버블 때는 아이디어는 반짝이는데 확실한 수익 모델이나 뭐 당장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없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AI 투자를 이끄는 회사들은 보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다들 이미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AI 기술 개발하고 인프라 까는데 막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AI는 그냥 유행 따라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랄까 핵심적인 생존 전략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 AWS를 AI 시대에 맞게 싹 바꾸려고 내년에만 3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AI 기술 자체가 가진 그 파괴적인 잠재력, 이게 과거 인터넷 혁명 이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AI가 2030년까지 무려 1조 5천억 달러,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이 정도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AI를 도입해서 운영 비용을 줄였다거나 생산성을 눈에 띄게 높였다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 쪽에서는 AI 도입하면 비용을 30%에서 40%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시됐고요. 아, 그리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되게 흥미로운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직 미국 전체 기업 중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만 대규모 AI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AI 혁명이 이제 막 걸음마 뗐다,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이죠. 실제로 한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 거기서는 AI 관련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규모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간 1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보다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이건 거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보기보다는 과열된 측면과 동시에 성장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좀 복합적인 시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분명히 일부 영역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거나 좀 투기적인 움직임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기술이 가져올 진짜 생산성 향상이나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한 분석에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랑 우려가 막 뒤섞여 있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현재 시장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 이걸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좀 경계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지금 시장이 소수의 몇몇 거대 기술주에 너무 심하게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S&P 500 지수 안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42%에 육박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닷컴 버블 정점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에 이 AI를 이끄는 소수 주도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떤 이유로든 확 꺾여버리면 시장 전체가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닷컴 버블 무너질 때 시가총액 가중 방식 S&P 500 지수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근데 모든 종목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동일 가중 방식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바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AI 관련 투자가 미국 GDP 성장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AI 투자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 미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자꾸 드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대체 자산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것 같아요. 특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올 것에 대한 어떤 위험 회피 수단, 해지 수단으로서 매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갈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중에 단 1%만 금 같은 귀금속으로 옮겨가도 금 가격이 5,000달러 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고요. 또 JP모건은 비트코인이 지금 가치 저랑 수단으로서는 금에 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변동성을 감안한 적정 가치를 한 16만 5천 달러 정도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대체 자산들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 분석 자료글에서 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원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강조되는 원칙, 역시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자산이나 어떤 특정 섹터, 특히 지금처럼 특정 테마, AI 같은 곳에 모든 걸 거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포함해서요. 또 채권, 부동산 같은 다양한 자산군에 자산을 좀 나눠 담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AI 관련주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산업 분야나 아니면 가치주 같은 다른 스타일의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닷컴 버블 때 봉일 가중 지수랑 시가총액 가중 지수 성과 차이가 바로 이 분산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네, 분산 정말 기본이지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 이것도 중요해 보여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AI처럼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큰 변화의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이런 것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좀 더 주목하는 거죠. 다만 이게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어떤 기업이 진짜 기술력이 있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갈 수 있나, 경쟁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현금 보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정부 부채는 많고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이 높은 시기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구매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물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투자는 절대 안 되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자산 가치 하락 위험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포모, 소외 공포를 경계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막 너도 나도 투자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 들리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따라서 사게 되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버블의 끝에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비이성적인 열광이 있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전업 투자한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가 시장 과열의 정점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전례 없는 에브리싱 랠리의 복잡한 배경,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AI 붐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분명한 건 넘쳐나는 유동성과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의 교훈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 같아요. 섣불리 비관론에 빠져서 앞으로 올 기회를 다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을 뛰어넘는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나 투기 심리에 휩쓸려서 위험을 보지 못해서도 안 되겠죠. 현재 시장에 처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 이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 버블이 과연 터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만약에 이 거품이 꺼진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닷컴 버블이 꺼진 후에도 결국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인프라를 만들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AI 붐 이후에도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AI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막대한 자원 소모 문제나 가짜 정보 확산 같은 문제들이 더 깊은 사회적 상처와 혼란만 남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